어떤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잠깐 벤치에 앉았죠. 바람도 적당하고 햇살이 따뜻해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그때 멀리서 아는 지인이 다가오더니 대뜸 제 배를 가리키며 웃는 거예요. 요즘 살이 좀 붙었네. 보기 좋긴 한데 이제 나이 들면 관리 좀 해야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입에서 나온 건 하하, 그런가요? 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그 순간 웃어버렸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아까 그냥 웃지 말걸.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걸. 쿨하게 한마디 해줄걸. 임덕입니다. 하하! 라고 할걸. 억울하고 찜찜한 마음이 한참을 안 가더라고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했던 것뿐인데. 근데 이상하죠?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한 제가 이상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요.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버린 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한 반응이거든요. 우리 뇌 안에는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뇌의 경보 담당이에요.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울려요. 빠르게, 강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 편도체가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이성적인 부분, 생각하는 뇌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는 연결이 잠깐 차단돼요. 쉽게 말하면 위협이 감지되면 뇌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이상한데? 뭐라고 받아쳐야 하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무려 수십만 년을 이렇게 설계된 뇌의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벤치에서 하하 그런가요? 하고 웃어버린 당신은 소심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인간인 거예요.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는 한 번쯤 그러려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더 대담하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하게 웃어주면 상대의 뇌에서는 이렇게 학습이 돼요. 아, 이 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오히려 웃어주네. 행동이 반복되려면 그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라야 해요. 아무런 제지도 없고 오히려 웃음으로 받아주면 그 행동은 계속되거든요. 이게 우리 뇌가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웃어줄수록 상대의 무례함은 점점 더 자랐던 거예요. 당신의 친절이 당신도 모르게 상대의 무례함에 물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그렇게 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면서 나한테만 유독 심하게 구는 사람.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유독 나를 싫어해서?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을 연구하면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무례하게 구는 대상에는 패턴이 있어요.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웃어주거나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면이 불안할수록 이 확인 욕구가 커져요. 그래서 쉽게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유독 심한 건 내가 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참아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이상하게 억울함보다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화를 낼까요?
똑같이 무례하게 굴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되거든요. 참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참을수록 더 당당해진다는 거. 그럼 뭘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해요. 감정을 뺀 채로 사실만 돌려주는 것.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것. 딱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이게 전부예요. 짧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놔요. 왜냐하면 공을 던진 건 상대인데 이제 그 공을 설명해야 하는 건 상대가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말이 분석당하는 상황이 돼요. 무례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순간을 아주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가 그냥 넘어가 주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를 들으면 그냥 걱정해서 별 뜻은 아니고 말끝을 흐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례함이 스스로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화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그리고 이 방법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혹시나 진짜로 걱정해서 한 말이 없다면 아, 걱정해서 하신 거군요. 감사해요.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악의였다면 상대가 스스로 민망해져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품위를 지키면서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싸움이 아닌 우아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 말 저는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화났어요. 기분 나빠요. 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라는 말은 싸움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모나 몸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 하나면 상대가 스스로 의도를 돌아보게 돼요. 진심이었다면 그렇지 라고 할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었다면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가 나오거든요.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다 감정을 뺀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거울처럼 비춰준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을 처음 해보면 정말 떨려요. 목소리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침묵. 그 짧은 침묵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그 느낌. 혹시라도 분위기를 내가 깬 건 아닐까 싶은 그 마음. 착한 사람들은 이 침묵을 못 견뎌서 자기가 먼저 사과하곤 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요? 별로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건 아니죠? 근데 잠깐요. 그 침묵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건 그냥 물어본 것 뿐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그 침묵은 상대의 말이 실제로 어떤 말이었는지가 드러나면서 생긴 거예요. 무례함이 비춰졌을 때 오는 어색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침묵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돼요. 메워주지 않아도 돼요. 미리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연습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편한 침묵을 그냥 두는 것.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딱 하나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 저도 알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착하다는 말을 가장 좋은 칭찬으로 들으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끔 그 착함이라는 게 내 마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착해야 하니까 참는다가 아니라 착하게 참는 게 결국 나를 더 다치게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다시 그 벤치로 돌아가 볼게요. 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졌어요. 아는 지인이 제 배를 가리키며 웃더니 요즘 좀 붙었지? 관리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하하 그런가요? 를 했겠죠. 이제는 달라요. 잠깐 눈을 맞추고요. 조용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게 끝이에요. 화내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비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었을 뿐이에요. 상대는 잠깐 멈추더니 말을 흐려요. 그냥 걱정돼서
미안, 오해하지 마. 이 순간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도 화내지 않았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버렸어요. 선을 긋는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를 조용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는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진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표시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서로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의 기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선을 그으면서 내가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 오늘 꽤 잘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날 하루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조금 덜 떨려요. 그 다음에는 더 자연스러워요. 그게 연습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좀 떨려도 돼요. 어색해도 돼요.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참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을수록 상대가 더 당당해지고 당신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착해서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뇌가 멈춰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화내지 않고도 조용히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한테 유독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그때마다 그냥 웃어 넘겼던 그 장면들. 이제는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선을 긋는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기분관리소는 그 용기를 언제나 응원해요.